파치에 이어 슬롯 추천 기종 최신판입니다. 전 영상에도 얘기한 대로 지금 파친코 슬롯은 대황금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은 스택들의 기계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슬롯은 지금 완전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다이가 각각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인으로 쓰이는 기종도 다양해서 고르는 맛도 넘칩니다.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슬롯은 파츠처럼 PV 보여주면서 잠깐 설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진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이제 완전히 스마트 슬롯, 이하 스마트 슬롯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달 슬롯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메달 슬롯은 자그라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스마트 슬롯화 돼가고 있습니다. 자그라마저도 스마트 슬롯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파츠 슬롯 시장은 스마트 슬롯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적응했고요. 요즘은 박스가 없으니까 이 가게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데이터기를 쓰는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날 전체적인 매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센지 약한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박스 쌓아두는 감성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홀에서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다인을 전부 얘기하고 추가로 제가 추천한 다이까지 몇 개 더 얘기할 겁니다. 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숙소 파치하우스로 놀러 오십시오. 아주 빡센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숙소에 오셔서 저한테 빠진코 슬롯 강의 받는 게 가장 큰 이유시죠. 궁금하신 것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후쿠오카 홀 정보 영상 최신판인데요. 숙소에 오시면 매일 어느 홀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고정 댓글에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자, 지금부터 스마슬롯 메인, 서브 메인 다이를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들을 다 칠 줄 아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파치 슬롯은 고설정을 치면 승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의 모든 다이는 지금도 홀에서 고설정이 쓰이고 있는 다이들입니다. 자, 이 다이들이 지금 전부 칠 줄 알면 좋은 다이들입니다. 왼쪽 2부터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가디터, 도쿄고울, 도쿄 리벤저스, 마기아 레코드, 몬스터 헌터, 몬스턴, 트러브루, 갈브레이브, 북부, 서커스, 전국소녀, 요시무네, 이자반초, 카구야. 여기까지는 전부 칠 줄 알면 좋은 다이들입니다. 이 다이들은 가게에 따라선 전부 메인으로 쓰는 가게가 있는 다이들입니다. 메인 다이 이꼴 가게에서 가장 주력으로 설정을 넣어주는 다이, 즉 이벤트날 가장 고설정 기능도가 높은 다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들은 오토메, 이자바치, 요시무네 이 3개 빼고는 전부 종류 점포마다 메인으로 드는 가게들이 있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오토메, 이자바치, 요시무네조차 서브 메인 이상급으로 10대에서 15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홀이 넘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다이의 소개와 간단한 게임성 설명, 그리고 가동 상황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설정 판별이라던가 매매 타이밍 등은 설명 안합니다. 궁금하시면 숙소 오셔서 물어봐주세요. 노래에 맞춰 첫 다이로 발브레이부터 가볍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발브 1은 이제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거로 2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도 2도 기본적으로 찬스존, 보너스, AT 사면 돌파로 상위 AT의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두 다이 모두 상위 AT에 들어가 90%의 계속률로 연타를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락기 구조액으로 메달을 확확 들려가는 스타일의 다이입니다. 하지만 통상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우선 발브 1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화면 아래의 숫자 카운터로 일정 지점에 다다르면 찬스존을 맞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발브2는 요즘 다이들이 애용하는 주기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한 주기당 최대 600, 1주기는 200까지 가면 찬스존에 맞을지도 모르는 추첨을 하고 있고 최대 6주기 600에 가면 찬스존이 구조입니다.
찬스존이 1에 비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1은 거의 카운트 숫자만으로 찬스를 추적을 하고 있었지만 2는 몇 가지 다른 루트로도 보너스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제가 중간중간에 오는 이 빠소로이로 이것저것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 중요해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저희 숙소 가서 물어보시고요. 일단 가벼운 설명은 이 정도고, 일단 두 다이 모두 고순준 플러스 고계속률로 연타를 거듭하며 메달을 늘려가는 심플한 뽕맛 다이입니다. 아직 2가 나온지 얼마 안돼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홀에 따라서는 발부 1을 아예 철수시키는 홀도 있고 1과 2를 병행 사용하는 홀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대수상으로는 발부 1은 이제 좀 적지만 남겨둔 홀은 무조건 설정을 쓰고 있고 2는 완전 메인급으로 많고 설정도 자주 투입되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도 노래에 맞춰 가디터로 갑니다. 일단 가디터는 이제 제철은 지났어요. 한짝 셀 때는 설치 대수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가동률도 좋았지만 지금 대수 좀 많이 줄고 가동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이 정보 파악이 다 끝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한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디터입니다. 가디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다이보다도 설정 6이었을 때의 컴플리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현존한 다이 중 설정 6, 가디터가 가장 컴플리트에 근접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승률 자체는 그렇게 안 높아서 설정 6으로 이길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가디터 자체의 기본적인 게임성은 약 77%의 계속률의 AT에서 리플레이 혹은 레어 여부를 몬스터를 잡으면 보너스로 메달을 받고 다시 AT를 하는 그런 반복의 다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솔직히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다이의 진가는 엔딩을 본 후에 있습니다. 물론 아기터나 밴디가 아마테라스 루프 등의 트리거가 있긴 한데 전부 기본적으로 엔딩을 보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디터의 진정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이 카미오치가 진짜 가디터의 무서움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엔딩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률 90%로 510m 이상이 루프하는 그냥 미친 성능입니다. 1000m이 1000m에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디터는 아직도 한 블록 정도의 배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게들도 그걸 알고 설정 넣어주고 있고요. 이어서 한때 1인자였던 다이인 꼭두각시 서커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 다이지만 최고 전성기로 홀을 점령하던 시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딱 메인 다이 한 기종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겁디 무거운 통성, 현장은 무려 AT가 2500게임이라는 어마무시한 하마리가 가능한 다이입니다만 그만큼 AT와 상위 AT 성능도 준수하고 재미도 끝내주죠. 하이는 하이대로 1극을 완성하는 재미, 상위는 툭하면 100m 이상의 우원우세로 뽕맛 그냥 지존. AT 기임에도 왼쪽 파란 릴 노려서 A타입의 리치민을 느낄 수 있는 승부 본연의 재미와 다이 자체의 연출의 재미가 합쳐진 정말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는 다이이죠. 고생 끝에 날이 오는 극단적인 중독을 선사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계입니다. 일단 서커스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꽤 자세하게 얘기했듯이 알아야 할 요소가 좀 많습니다. 시사를 좀 잘 알아야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숙소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커스는 생각보다 설정 4, 5 확정화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 관리 AT기로서 무한옷의 특화존, 격정 저지 모두 재밌게 잘 만들어진 훌륭한 기계입니다. 이벤트나 설정도 잘 들어가고 아직도 대수도 잔뜩 있고 지금도 꼭 섭렵해 두어야 하는 필수 과목인 기계 바로 서커스입니다. 다음은 현존 최고 주력 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몽키턴입니다. 이 몽키턴은 처음 나오고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높은 가동률과 고성비 투입률로 이벤트날 노릴만한 최고의 다이입니다. 일단 게임성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시나리오 관리의 AT, 각 시나리오마다 매 세트별로 주로 10%에서 80% 정도의 기능을 가진 세트를 소화하며 중간중간 게임 조언수까지 있는 계속률 플러스 게임수 관리의 하이브리드형 AT기입니다. 게임성 자체도 질리지 않고 재미도 확실한데 거기에 연출까지 어마무시하게 다양합니다. 지금 다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빡센 대신 파괴력이 세거나 아니면 마일드한 대시 많이 안 나오는 다이가 많은데요.
이 몽키턴은 먹힐 때 좀 덜 먹히고 나올 때는 또 화끈하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서커스나 발코처럼 세게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설정 6으로도 승률이 60% 언저리가 많은 여타 다이들에 비해 이 몽키턴은 설정 6이면 80% 이상의 승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데 승률까지 높아요. 이러한 점과 앞서 얘기한 재미와 애출까지 다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인기가 많은 다이가 바로 이 몽키턴입니다. 2020년 보트레이스 CM송인 레올의 제6감까지 누릴 수 있는 정정다이 몽키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종입니다. 바로 이어서 마일드한 다이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아직까지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북두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북두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동이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두는 가동이 많이 돌아가고 있고 꾸준히 고설정도 넣어줍니다. 정말 심플한 게임성으로 30게임 웨이트 하는 동안 와라 하다가 30게임 종료 후 배틀로 가서 66%에서 89% 계속률로 이어지는 배틀 보너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무상전선 찬스를 성공하면 계속률이 94%로 올라가는 정말 단순한 AP입니다만 솔직히 질릴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끄떡없는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유저층도 아직 실리 많은 걸 보면 4호기 시절에 추억 보정이 아직까지도 세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일드에서 5만원 이내로 그날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고 설정 6의 승률은 90% 가까이 되는 기계이기에 지금도 이벤트날 빠지지 않는 단골 기계입니다. 특히나 설정 6의 승률이 90%나 되는 만큼 평균적으로 나오는 메달도 4000메달 이하 설정 6 평균값이라서 가게들도 부담없이 고설정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설정 판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이벤트날 부담없이 앉을 수 있어요. 국밥다이 북부, 기본 중에 기본 다이입니다. 다음 추천 다이는 이자 반초입니다. 기본적인 게임성은 매스 관리형으로 서커스 H와 비슷한데 반초 3와 반초 제로의 게임성 등이 다 섞인 다이라 보시면 됩니다. 홍상은 현재 흔히 있는 게임수 포인트를 쌓아서 맥스 도달 시 일정 확률로 찬스존 H를 추첨하는 굉장히 단순한 플로우고요. AP에 들어가면 램프 5개로 각각 AP를 유리하게 진행해주는 서퍼스 요소를 가지고 서커스 마냥 격정저지를 하는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지마다 배틀 확률도 달라지고 램프마다 효과도 다르고 꽤 게임성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서 재밌기도 합니다. 일단 이 기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이토에서 이번에 슬롯 2연속으로 히트를 쳤는데 하나가 이 다이입니다. 반초 4에 비해 확실히 훨씬 잘 나오고 게임성도 재밌고 가동도 좋아서 지금 설정도 잘 들어갑니다. 만마이는 쉽게 보고 컴플도 간혹가다 볼 정도로 화끈하게 나오는 다이입니다. 서커스 비슷한 다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해요. 근데 지금도 홀 가시면 꽤 돌아가고 있고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빡센 다이이긴 한데 그에 상응하는 재미와 대담화가 있으니 그걸 감안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땐 또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배치도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죠. 이하 반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바로 다이토 기계에서 하나 더 소개해 갑니다. 6호기 들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요시무네가 성공했습니다. 이 다이가 성공한 이유는 북두가 비슷한데요. 진짜 4호기 요시무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4호기 시절 마냥 탑 사는 건 기본이고 탑 쌓고 레귤러, 단타도 수두룩합니다. 대신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빠른 스피드로 711메달이 나오고 연타하면 또 711메달입니다. 심지어 터지기 시작하면 우라 매사냥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80%로 계속해서 711메달이 녹합니다. 심지어 이 보너스 중에도 1게임 면을 딸 수가 있고요. 4호기 당시 요시무네를 즐겼던 유저층이 심지어 한국분들까지도 그 당시에 그 느낌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 지금 상당히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그대로 만들어놔서 형상도 어마무시하게 한장하고 조용하고 정말 클래식합니다. 약간 수행하는 수준? 설정 파악도 어렵고 솔직히 강추 다이는 아니지만 한국분들 중에는 다오기 요시무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아직 안 해보셨으면 이번 요시무네 꼭 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옛날 그 4호기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요시무네입니다. 다음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다이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이 다이 역시 스마스루트로 넘어오면서 6호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5호기 때 그 게임성을 재현했습니다. 통상은 전작과 좀 달라져서 이 다이 역시 몬스터 마냥 주의 플러스 모드 관리를 당첨 추첨을 하는데요. 몽키턴과 달리 라이즈존이 연타 형식이라 20세트까지 가면 개꿀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에 들어가면 전작과 마찬가지로 벨, 레어역으로 몬스터의 브루크는 체력을 깎고 때려잡으면서 신나게 잡는 소리가 그대로 재현돼요. 전작들과 달리 사케무시 플레이가 따로 생겨가지고 약간 필살기 게임이 돼버려서 체력을 잘 깎을 때랑 못 깎을 때가 좀 더 극단적으로 바뀐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전작에서 좀 더 요소가 추가돼서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차별 요소를 생각하면 문제 없습니다. 파괴력도 전작에 비해 더 강해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엔딩 후의 보상이 강력해졌습니다. 엔딩 후의 챌린지 성공률 약 70%짜리를 성공해서 100게임짜리 몬스터 싸울 수 있고 그 몬스터를 잡으면 70%로 또다시 엔딩의 강의가 풀어져서 연쇄적으로 또 터집니다. 몬스터를 때려잡을 때의 쾌감은 그대로 특히 물음표 대부분에서 잡았을 때 그 스릴 그게 건재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 다이들 중에서도 핫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꼭 한 줄 가까이 있고 입에 든날 꼭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몬스터 헌터도 꼭 해보십시오. 다음은 아직도 꾸준히 살아있는 중국소녀입니다. 이 다이는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 지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확고한 유저층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회를 가도 반드시 2대에서 5대 정도, 많은 곳은 10대에서 2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설정을 냈습니다. 절대 전부 2인칭으로 방치해두지 않아요. 다이 자체의 가동률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치게끔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초왕도 소네 시리즈부터 이어진 게임수 관리 AT에 캐릭터별로 특징이 있는 우아로제죠. 그 특징을 지금도 그대로 잘 살려서 완성도 높은 다이 덕분에 지금도 꾸준히 사랑이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이조차도 펌플 가끔 보입니다. 만마이는 축하만 보여요. 은근 다이 성능이 잘 맞물리기만 하면 쎄거든요. 이 다이를 어떻게 만마이 뽑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뽑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포텐셜도 충분하고 재미도 있고 설정도 들어가고 적당한 타이밍에 TT하기도 좋아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칩니다. 내년에 5가 나온다고 하니 이 다이의 수명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즐겨줍시다. 인트로부터 전율이 돋는 도쿄 구울. 딱 말하겠습니다. 이 다이가 현재 1위 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재밌냐? 하면 그건 좀 애매해요. 하지만 확실히 기분 좋은 포인트가 있고요. 터졌을 때 포텐셜과 안정감은 확실합니다. 그냥 진짜 딱 한 번만 우아노스에서 사고치면 됩니다. 2000마이 한 번 하는 순간 그냥 엔딩 간다고 보면 되는 그런 안정성이 있습니다. 다른 다이에 비해서 AT 카케노케도 많고 매운 점은 많지만 한번 머리 잡고 끄집어 올리면 확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츠가 솔직히 정말 재밌어요. 약 40%로 효력을 돌려서 점점 랭크업을 하는 게 진짜 굉장히 쫄깃쫄깃 짜릿짜릿하거든요. 특히 500, 1200, 2000 여기 올라갈 때 진짜 딜입니다. 지금 영상 이 부분. 의외로 컴플릿은 많이 낮은 편이지만 5000마이에서 10,000마이 클래스는 정말 보기 쉬운 다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고설정이 잘 들어간 다이인데
판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벤트 날 노리기 가장 좋은 다이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설정 6 승률도 80% 이상이에요. 빡센 스펙인 것 치고는 의외로 높아요. 오토메가 66%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고설정 많고 고설정의 경우 이기기 쉽고 재미 포인트도 확실하고 터지면 5천만이는 기본, 설정 판별조차 어렵지 않음. 자, 다 함께 1000 빼기 7을 하러 갑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메들리 음원이 있어서 함께 소개했는데 아직 맨 앞에 추천한 다이 중 4개가 남았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써요. 여기서부터는 좀 싱겁겠지만 남은 4개의 다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형 컨텐츠이기 때문에 대수가 어거지로 많이 들어온 도쿄 리벤저스입니다. 파츠에 비교하면 이쪽은 그렇게까지 강추 기계는 아니에요. 앞에 적어둔 14기종 중 이 기계만 유일하게 강추 기종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대수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기종이기 때문에 갖다 두었습니다. 대수가 많으면 이벤트날 무조건 고설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다이를 곧 다 빼려고 하는 가게면 설정 안 넣고 다음 달쯤 반쯤 빠질 테니 1월 남은 대수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다이는 3위의 서커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하위 순증 3.2, 상위 순증 8로 서커스와 비슷한 변화에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티켓인 리벤지 찬스가 성공률 50%로 서커스의 운명의 일국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서커스의 운명의 일국도 그렇고 이 다이 리벤지 찬스도 그렇고 둘 다 50% 말 안됩니다. 진짜 개빡세요. 씨. 아무튼 이 50%를 줄여서 상위를 가거나 아니면 하위에서도 상위를 가기도 하니 기본적인 플로우는 서커스랑 비슷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내용물이 많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간중간 재미있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서커스와는 다른 느낌으로. 우선 서커스의 격정 저지, 도쿄 구울의 구울 배틀, 이자반초의 결투 등과 비슷한 게임성의 이 일촉즉발. 이러한 게임성은 전부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네 게임 사이에 리플레이 등을 걸려서 승리 추첨을 하는 방식이 레버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겼을 때의 짜릿함도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 승리 후 들어오는 이 도쿄 만지 어택도 재밌습니다. 각 칸마다 보스가 정해져 있고 배틀 이길 때마다 상위 찬스 존인 리벤지 찬스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첫 배틀을 이기고 한 칸밖에 없는 타이밍에도 운만 좋으면 바로 리벤지 찬스까지 올라가서 딸 수 있기도 하고 배틀만 계속 이긴다면 리벤지 찬스가 점점 늘어나서 딸 확률도 점점 올라가죠. 특화존인 시부야 잭도 은근 할만합니다. 5게임 안에 우원옷에 100m 이상을 하면 5게임이 초기화되는 ST 형식인데 은근 개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게임에 우원옷을 할 경우 특화존이 끝나지 않고 마지막 게임인 채로 유지가 돼요. 그 상태에서 100을 넘기면 다시 5게임으로 초기화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에서 어떻게든 우원옷에만 한다면 어떻게든 계속 이어져서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야 잭으로 사고 치는 사람 은근 많이 봤어요. 저도 몇 번이나 사고 쳐봤고요. 그리고 상위에 들어가면 서커스처럼 우원옷 성능이 대폭 상승하기에 확실히 폭발력은 있습니다만 서커스급의 폭발력에는 못 미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서커스와 달리 도쿄 리벤저스는 상위 AT 종료 후에 이 상위 연타존이 확실히 좀 세긴 합니다. 80% 계속률이라서요. 체감상 80% 안 되긴 하는데 여튼 다른 상위 AT 자체가 좀 계속 루프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름 재미 요소와 뽕맛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다른 인기 다이들에 비해 성능이 조금 못 미친다고 느껴지고 설정 파악도 어려운데다가 고설정으로도 잘 지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이 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아따리도 꽤 무거운데 레귤러도 너무 많이 나오는 다이라 쉽지가 않아요. AT 자체는 들어가면 배틀 한 번에 시켜주긴 하는데 그 배틀에서 지면 사실상 끝이라 봐야 해서 도쿄 구울처럼 매운맛도 좀 센 편이긴 해요. 그래도 지금 대수도 많고 가동도 꽤 있는 편이고 가게들도 설정 꽤 넣어주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충분히 칠 가치가 있는 다이입니다. 다음 다이는 투럽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다이가 이렇게까지 히트할 줄은 아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장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재밌냐 하면 솔직히 그닥 재미도 없거든요. 아무튼 이 다이를 설명하자면 카바넬입니다. 거의 카바넬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일단 왼쪽 찬스매, 가운데 찬스매, 오른쪽 찬스매가 있고 각각의 대응의 찬스존이 있고 그 찬스존들의 성공률도 다 카바넬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임수 존에서 만든 것까지도 비슷해요. 카바넬의 존 같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T, 일단 화면부터 범접할 수 없는 오라를 풍깁니다. 처음 나왔을 때 보자마자 와 미친 자가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진짜 처음 나오고 몇 달 동안은 처음 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트위터에서 경찰한테 보여줬던 에피소드가 제일 웃겼습니다. 아무튼 이 AT가 워낙 빡세단 말이죠. 여타 이런 보너스 연타 타입은 다들 75% 정도의 계속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는 52% 그냥 뒤지란 얘기입니다. 그냥 툭하면 노아타리 수루 한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수루 많아요. 그래서 이 10게임 동안에 레버어는 정말 굉장히 농밀한 그런 순간입니다. 한 게임 한 게임의 가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3연타만 해도 상위를 가기도 하고 상위에 가면 보너스 한 번당 500메달 이상이라 파괴량은 상당합니다. 그게 이 다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잠깐 앉아서 아타리 한번 보고 짧게 숍을 볼 수 있어요. 에이트도 10게임밖에 안되고 순중도 높아서 메달도 금방 나오니 짧은 쇼부를 보기 정말 쉬운 거죠. 이 다이 최고 명물인 뿌충. 그냥 진짜 미친 다이를 뽑았습니다. 원작 제의를 너무 충실히 해버린 다이입니다. 이 트러블은 지금 현재 2가지 버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트랜스라고 쓰여진 버전이 따로 있는데 이 버전이 더 무거워진 대신 상위 가기가 더 쉬워진 더 빡센 스펙입니다. 심지어 순중도 올라가서 더 빨라요. 그래서 이쪽이 진짜 단시간 승부 보기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트러블은 종종 컴플도 나오고 설정 1이나 설정 6이나 별로 상관없이 진짜 운빨라이라서요. 운만 좋으면 1로도 크게 이기면 웃긴 다입니다. 4나 5는 잘 지기까지 해요. 지금 어느 홀을 가도 트러블을 꼭 챙겨주니 어느 애매할 때 가기 딱 좋은 다입니다. 다음 주자는 카구야입니다. 이 다이도 이렇게 흥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바로 망할 거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개빡센 스펙 유행에 카구야가 딱 적합해버렸습니다. 일단 설정 판별, 지금 모두 다이 중 가장 어렵습니다. 1, 2랑 4랑 6을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1위어도 만마이가 나가고 6위어도 10만원을 쳐먹고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다이를 좀처럼 읽을 수도 없어요. 개빨리다가 어느 순간 5천마이, 8천마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동이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 계속 미는 사람, 벌어진 다이 터질지도 모르니 들어가는 사람. 다만 한 가지 좀 자주 있는 건 아사이치에 빵 터져서 쭉 올라가는 다이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이가 일단은 좀 먹어요. 고생 한참 시킵니다. 5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쳐먹어요. 씨. 그렇게 하루 종일 쳐먹는 다이도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갑자기 미친듯이 연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다이도 많습니다. 대체 어디에 확실한 설정차가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된 것도 없고 실제로 1이나 6이나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벤트 아닌 날은 아사이치에 먹히는 걸 다들 알기에 좀처럼 안 돌아갑니다. 거의 안 돌아간 채로 끝나 있는 날도 많아요. 많이 나오기 전에 일단 많이 먹혀야 하니까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좀처럼 손 안 대는 거예요. 아예 게임성은 정말 지극히 심플해서 찬스존 성공 후에 보너스, 이거에 비기 아니면 레귤러. 그래서 레귤러면 지옥이고 비기면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겨우 선 거고, 일단 레귤러 한 3번 나오면 이제 무한 투자 시작되는 겁니다. 개미 지옥이에요 완전. 그리고 빅이 나온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빅도 단발 아니면 끼끼야 이연으로 주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친듯이 연타합니다. 이때가 카구야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11게임연으로 빅을 루프하는 다이인데 순중이 9라 워낙 높다 보니까 좀만 뽑아도 3000개는 순식간이에요 그냥. 특히 빨간색이 나올 때 그 짜릿함은 이 다이의 가장 중독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1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메달이 250메달 아니면 500메달이 확확 늘어나니까 쾌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만큼 정말 깊기도 하고 무서운 다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쳐야 하는 그런 다이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이 다이를 칠 줄 알면 트러블과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 빠른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함정어로 장타 중에는 히키모토시 100게임 확인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좀 끌리는 게 함정이긴 한데 10시 반 넘은 거 아니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날 무조건 설정도 들어가고 대수도 많고 지금 꼭 칠 줄 알아야 하는 다이 카구야입니다. 일부러 맨 마지막으로 마기아 레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오랜만에 마도카 시리즈로 슬롯이 성공했거든요. 드디어 재밌고 잘 나오고 할만하다고 느껴지는 연출도 잘 만든 그런 마도카 다이가 등장했습니다. 연출이야 뭐 원래부터 잘 만들긴 했었는데 4랑 5는 진짜 연출도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무튼 이번 작은 마도카 정통 시리즈는 아니고 번외편인 마기아 레코드로 만든 다이지만 그래도 마도카 캐릭터들도 나오고 제작사도 유니버설이고 그냥 마도카 시리즈 다이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이 다이 역시 마일드하게 놀 수 있는 다이에 속합니다. 딱 진짜 발브, 서커스, 카구야, 트러블, 구울, 이자반초 같은 개빡센 다이들과 마기레코, 몽키턴, 욱두, 모선 등의 마일드하게 놀 수 있는 다이로 약간 양극화된 게 지금 필록 상황입니다. 이 마기레코도 몽키턴과 마찬가지로 마일드하지만 나올 때 꽤 세게 나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로 컴프는 좀처럼 어렵지만 만마이는 꽤 흔히 보여요 진짜.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다이가 지금 현존 다이들 중 나오는 스피드가 거의 제일 느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인기가 많고 잘 나오는 이유는 이 다이의 AT 성능이 확실히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커넥트 찬스의 구조가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색깔별과 커넥트 찬스 자력 성공 등을 참고하여 우환호설 하는데 초록 이상부터는 은근히 세고 이 커넥트 찬스 자체도 꽤 자주 발생해서 우환호설가 쏠쏠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커넥트 찬스의 연출도 나름 재밌어서 다이를 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줘요. 연출이 되게 많거든요. 재밌어요. 그뿐 아니라 이 성녀 결전 역시 기존의 왈프르기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특화종으로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특화전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률도 벨로 이어지는 확률을 조절해서 변동 주고 그 이외에는 어느 계속률이어도 똑같은 게 상당히 할만하다 느껴집니다. 은근 큐베 소리가 잘 되어서 계속률이 낮아도 사고가 터질 때도 종종 있어요. 이 특화전이 사고 터지면 200, 300게임은 그냥 넘겨버리기도 해서 참 재밌어요. 물론 못 받을 땐 10게임 바로 커집니다 그냥. 거기에 더해 이 다이의 최강 에이트인 두펠 모드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강력합니다. 전 아직 한 번도 못 걸려봤을 정도로 좀처럼 들어가기 쉽진 않지만 한 번 들어가면 엔딩 확정이라 봐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진짜 주변에 수많은 두펠 모드를 봤는데 엔딩 못 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3000마일 빨리고 있는 다이면 그대로 그냥 5400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 스마슬로 최강의 플래그 중 하나입니다. 그냥 AT가 안 끝나요. 계속 우환을 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냥 진짜 계속 우환을 씁니다. 이 도펠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사고 요소도 많고 AT 자체가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정 1이어도 사고 치면 일격 있고 설정 6은 승률 무려 90%가 넘는 안정적인 다이입니다. 현재 꼭 알아두어야 할 마지막 추천 다이 마기아 레코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홀에서 꼭 알아야 할 메인급 다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다이의 특징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추가 생산입니다. 증대와는 다릅니다. 인기 다이를 홀에서 증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증대는 추가 생산으로 증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가게에서 중고품으로 사와서 늘리는 경우도 증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추가 생산은 수많은 가게들이 그 기계를 원하는데 시장에 물건이 전혀 없을 때 제작사 측에서 기계를 추가로 찍어내야 하는 상황에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한 14개종 중 대부분의 다이는 추가 생산을 한 다이들입니다. 이 추가 생산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똑같은 기계가 다른 패널로 새로 나왔으면 그건 무조건 추가 생산입니다. 똑같은 패널인 채로 추가 생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첫 추가 생산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패널 나왔다? 이건 그냥 무조건 새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종들이 얼마나 추가 생산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자, 이게 발브레이브 두 번째 패널입니다. 이건 세 번째 패널. 본 적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후쿠오카 어딘가에 전부 다 있어요. 저는 전부 다 봤어요. 북두도 정말 추가 생산 많이 했습니다. 그냥 켄시노 패널인 채로도 추가 생산을 했고, 거기에 이 라오우 패널이 추가로 생산되었지요. 무상전생 패널도 나왔습니다. 요시문에도 이 힘의 공주 패널이 새로 나왔고요. 요톰에도 흰색 칸스케 패널이 나왔습니다. 패왕이었던 서커스 역시 당연히 새로운 패널이 있죠. 여성진 버전의 패널도 나왔습니다. 카구야도 남성진 패널에 가장 인기 캐릭터인 치카가 크게 그려진 패널까지. 도쿄고울도 토우카 패널이 나왔고요. 몬스터 헌터도 전원 집합 패널이 나왔습니다. 트러블조차 야미 패널이 새로 나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버전인 트랜스 버전까지 따로 나왔지요. 마기레코 역시 새로운 예쁜 패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도카가 정말 오랜만에 행했다는 그 무엇보다도 큰 증거입니다. 초대 마도카 패널이 4종류나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이후 시리즈 중에 한 번도 추가 생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추가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몽키턴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대체 몇 번이나 추가 생산을 한 거야? 싶을 정도입니다. 여성진 패널에 이 아오시마 패널, 이 연전 패널, 한정판 패널인 그랜드 슬램 패널까지. 이 정도로 다양한 패널이 있는 게 진짜 유코기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이 몽키턴이 잘 만들고 인기가 많은 다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14기종 말고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릴 다이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방어력 올인입니다. 이 다이가 진짜 명다이예요. 이 다이의 고정층이 지금도 꽤나 존재하고 실제로 다이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마일드한 다이 중에서도 이 다이가 정말 마일드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다이입니다. 물론 그만큼 많이는 안 나오지만 확실히 강력한 플래그도 몇 개 있고 3000개에서 5000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먹힐 때도 확실히 덜 먹힙니다.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느 홀에 가도 거의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 즉 그 정도로 가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즉 인기가 있다는 증거죠. 이 방어력도 지금도 설정도 들어가기에 충분히 실만한 다이입니다. 은근 괜찮은 다이, 데빌 메이크라이입니다. 일단 다이의 게임성 자체는 카바넬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카바넬이보다 훨씬 잘 나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출도 괜찮고 오랜만에 할만한 데메이크 다이가 나와서 저는 꽤 많이 쳤어요. 지금도 잘 취급해주는 홀들은 3-4대씩 남겨놓고 조금씩 설정 넣어주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방대도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홀이 많습니다. 꾸준히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곧 소방대 스마슬로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승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이 블랙잭 역시 방어력처럼 어딜 가도 반드시 몇 대는 있는 다이입니다. 원래는 좀 더 많았는데 이제 그 열기가 좀 식어서 대수가 좀 빠졌지만 그럼에도 다이를 남겨놓았습니다. 즉 아직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소리이고 아직도 설정을 넣어준다는 얘기이지요. 이 다이도 방어력처럼 많이 뽑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격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게임성이 있고 레버원에 힘이 들어간 순간이 꽤 있는 그런 즐거운 다이입니다.
아직까지도 숨이 붙어있는 키즈나 텐젠입니다. 은근히 아직 놓여있는 데가 많아요. 뭐 그도 그럴게 이 다이가 뭐 소방대처럼 나오고 한동안 인기 다이였었고 가동도 셌었고 일격성도 꽤 세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그 사람 치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겨놨다는 건 무조건 설정도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 칠만한 다이예요. 제 개인적으로 2024년에 나온 다이 중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하는 좀비랜드 사가입니다. 다이의 연출, 재미, 게임성, 시스템 모든 점에 있어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빡센 게 좀 뽑기 쉽지 않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맡던 냄새인데. 아무튼 저는 지금도 굳이 이 다이가 놓여있는 개쓰레기 같은 홀 123 하카타에 가서 칠 정도로 이 다이를 좋아합니다. 뭐 어차피 이 다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다 좀렌사 좋아하는 분들일 테니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진짜 좀렌사뽕 오지게 차오르는 잘 만든 다이이니 좀렌사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이 다이 안 치면 안 됩니다. 꼭 쳐야 돼요. 다음은 어째서인지 겁나 나오는 샤먼킹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게 힘든 다이인데 어째서인지 컴플도 자주 보여요. 만만히도 툭한 보이고요. 정말 기묘한 다이입니다. 다만 저는 안 칩니다. 이 다이. 왜 안 치냐? 어른 사정으로 이 2000년도 샤먼킹의 노래 안 나옵니다. 오버소울, 노던라이트 이 근본 곡들이 없어서 완전히 꼬무룩해져서 안 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못 친 1기 당천입니다. 정말 참신한 시스템인 커맨드 형식의 시스템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었고 AT도 하위 AT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는데 다이 자체가 대수도 적고 가동도 별로여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사히치 현재 최고로 달달한 다이니 리셋해주는 홀이 있다면 아사히치는 적극적으로 노려볼만 합니다. 은근 히트한 바이오5 스마슬롯입니다. 5호기 그대로 가져와서 스마슬롯화 시키면서 몇 가지만 추가시켰는데 이 바이오5의 5호기가 워낙 명작이었었어가지고 어찌어찌 꽤 가동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홀을 가도 몇 대씩은 꼭 놓여있습니다. 세이야와 비슷한 케이스로 역시 명다이는 그대로 리메이크만 해도 평타 이상은 치는 겁니다. 다만 세이야는 너무 빡세고 아사히치 말고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치기 어렵던 반면 이 바이오는 어느 타이밍이어도 들어가는 유저가 꽤 있기에 지금도 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평가가 좋은 레뷰스타입니다. 이 다이는 처음 나오자마자 평이 좋았고 지금도 계속 평이 좋고 유저들도 다 좋아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다이 중 가장 마일드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다이입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다이 역시 좀렌사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임성, 연출, 재미 모든 게 잘 뽑힌 다이라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A+8라 덜 빡세요. 확 쫙 먹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버티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터질 때는 또 터지는 루트가 있어서 할만하고 이 다이가 얼마나 괜찮은 다이인지는 신 패널로 추가 생산된 걸로 증명이 가능하죠. 처음에 대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신 패널로 추가 생산되었습니다. 후쿠오카에도 처음에 없었는데 추가 생산과 함께 드린 홀들이 잔뜩 있어요. 그 정도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밌게 놀기 좋은 다이 레뷰스타입니다. 레뷰스타와 비슷하게 정말 잘 만들어지고 가동도 있고 인기 좋은 7개의 마검입니다. 이 다이 역시 카바네리 타입의 다이인데 ST와 AT의 게임성은 카바네리와 전혀 다른 다이입니다만 이 다이도 레뷰스타처럼 놀기 좋은 다이라 막 확 터지긴 힘들지만 먹히기도 덜 먹혀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7개의 폭발 트리거가 있어서 그중 무언가로 엔딩에 도달시키고 엔딩 후에도 그중 하나로 계속 뽑아내는 시스템의 다이입니다. 최근에 코나미에서 여러가지 다이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 가장 잘 만든 다이라 보시면 됩니다. G1 오늘부터 우리는 전생검 나의 행복한 결혼 이 외에도 잔뜩 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만도 전생검을 제외하면 다 제가 실제로 컴플한 걸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어째선지 컴플이 나오는 다이들입니다. 뭔가 코나미에서 내는 다이들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이 7개의 마검이 제일 잘 만들었고 실제로 가동률과 인기가 좋습니다. 5,000개 뽑기도 쉽지 않은 다이지만 나올 때 확실히 재밌고 요소도 많아서 즐길거리가 많은 다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라쿠의 슬롯이 13년 만에 히트를 친 벽라방로 아주르 레인입니다. 교라쿠에서 진짜 10년 넘게 히트 다이가 없었는데 이번 아주르 레인이 상당히 재미있게 뽑혔습니다. AT가 일단 내 진영 모으는 재미에 진영 하나하나 모일 때마다 확 올라가는 AT 성능이 게임을 확실히 재밌게 해줍니다. 게다가 상위에 가면 순준까지 올라가고 상위의 성능은 거의 탑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게임성이 나쁘지 않고 다이 성능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위 가기가 너무 빡셀 뿐. 그래도 굳이 상위 안 가도 3진영 정도만 돼도 충분히 AT 성능 세지는 데다가 상위 챌린지 실패해도 하위 AT 시작이나 양심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다이인 벽라방로였습니다. 하나 얘기 안 하는 대수 많은 다이가 있는데요. 이 귀무자. 이 다이는 도리뱀 마냥 대형 판권도 아닌데 어른의 사정으로 어거지로 대형 도립이 된 다이라서요. 실제로 대수도 벌써 좀 줄었고 아마 오래 안 갈 거라 딱히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이외에 아직 평가하기 좀 이른 애매한 이 초전자포나 이번 주에 막 나온 따끈따끈 신다이자 기대작 초대 리마스터판 바케모노가타리도 아직 평가를 내리긴 일러서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 마지막 타자로 나오는 오키도키 스마슬롯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이 치바리오 이상으로 빡세다고 하니 과연 어떨지. 저는 아마 안 치겠지만 한국분들은 굉장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말 슬롯 추천 기종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